그러면은 남극에 첫 번째가 여성이 누구일까? 이제 보니까 이제 처음에 35년에 노르웨이 고래잡이 선장 부인이 처음으로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극에서 1년을 보낸다는 걸 이제 월동을 한 여성은 1947년, 48년 미국 탐험대 부인들이 갔습니다.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은 남편이 원래 부인만 가는 거였대요. 근데 남편이 이제 전송을 하는데 파나마까지만 가야지. 근데 파나마에 오니까 그러면 내가 칠레까지만 갈게. 그러다가 남극까지 쫓아온 케이스로 같이 월동을 했대요, 남편이. 근데 문제는 이 두 여성의 남편들이 사이가 나중에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부인들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나 갔다 와서 마이 엔타크틱 허니문 결혼한 상태로 이제 월동을 한 거죠. 책을 썼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성들은 남극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짜 미국 여성이 20년 동안 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남극에서 첫 번째 연구를 한 여성과학자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해양지질학자고요. 우리 이일 박사님 해양지질학자고. 네. 그리고 이제 남극에서 연구한 첫 번째 미국 과학자는 20년 후죠. 진짜 22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때 만약에 탐험대 부인이 아니라 과학자가 한 사람이라도 가서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았으면 이게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미국 과학자들이 왜 여성 과학자들이 왜 못 갔냐? 왜냐면은 이제 아까 그 남극조약에서 이제 그 IGY 때 50년대, 56년, 58년에 기지가 이제 세워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기지 운영을 미군 해군이 합니다. 해군이. 근데 절대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 US 네이비에서. 그 반대한 이유가 그 탐험 시대는 너무 위험하니까 여자 위해주는 척하면서 너무 위험하니까 여자는 약하니까 여자는 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기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기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안전하거든요. 이제 안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래도 시설이 너무 불편해. 여자들은 불편해. 안 돼. 그 이유가 굉장히 궁색한 거죠. 근데 그런 이유였을 거라고 여성과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 배에 여자가 타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미스컨셉션으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어떤 교수가 계속 US 네이비하고 59년도부터 10년간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여성과학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갖고 여성 연구팀을 만들었어요. 4명을.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지화학, 주로 이제 지질학자, 또 이렇게 생물학자도 있고요. 학생이 19세 학부생이 하나 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또 끼게 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학과 학생이었는데 너무 지겨웠대요. 실험실에서 일하는 게.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이제 간다는 걸 듣고서 찾아가서 저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 근데 할 줄 아는 게 뭐니? 캠핑을 한 적이 있니? 그래서 저 밥 잘합니다. 저 시골에서 자랐고요. 굉장히 저기 부지런하고요. 저 4시에 일어나서 밥한다고. 그래? 그럼 너 요리사가 필요하니까 너 와서 요리해라. 그래갖고 그래서 요게 그 학생이에요. 19세 학생. 그래서 이제 갔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맥모더 기지라는 거기는 이제 그 밀리터리 베이스예요. 그래서 냉전 시대 때 2,000명의 군인이 상주하던 곳이었거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전초기지죠. 미국 이제 일단 거기 가서 이제 각 다른 이제 기지로 가거나 하는데 거기 갔더니 그 1년 월동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이제 군인들이 여자를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해갖고 미국이 그 70년대 얘기야. 너무 신기해갖고 막 얘기하려고 막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또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한 번 또 구경을 시켜줬어요. 남극점에. 그래갖고 이 4분하고 또 1명하고 뉴질랜드 과학자하고 또 그 미국의 그 여기자가 남극점에 이제 같은 이때 남극점에 또 갈 수 있었어요. 남극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한 75도 정도 되고 여기는 90도거든요. 위도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전 남극점에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팔을 다 끼고 있죠. 손 잡고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그렇게 했대요.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역사의 기록이다. 우리는 남극점에 도달한 전 세계 첫 번째 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1등을 하자. 그래서 팔짱을 끼고 동시에 딱 하자. 근데 남성이면 과연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분명히 보면은 이 그 쫄딱으로 같이 참여한 학생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하자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일단 남극에 갔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대요. 비협조적이고 그 전혀 여성이라고 배려해 준 것도 아니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이분이 고층대기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그 오로라가 이제 발생하는 그 이온층을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인데 아까 첫 번째로 가신 그 6명의 갔던 그 해 그 바로 다음에 이제 가셨던 분이죠. 이제 갔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갔다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80도까지 갔습니다. 80도. 그 맥모도 기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갔는데 이분이 이제 쓴 그 회고록을 보면은 그 US 네이비가 너무나 권위적이고 너무 무례하고 맥모도 기지에서 비행기 타고 다른 기지를 가야 되는데 이 안쪽으로 깊숙이 가야 되는데 막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은 개시를 해군 커맨더가 먼저 개시를 해야지 재수없게 여성 과학자가 먼저 개시하면 안 되니까. 응? 네, 네. 그런 얘기를 다 거기 글에다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갔다 와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앞으로 한 세기 동안에 여성 과학자가 갈 수 없을 거다. 이런 결혈한 마음으로 이분이 해서 남극에 74도에 있는 지명의 이 여자분의 이름을 이제 따라서 명명을 이제 하는 굉장히 영예로운 이제 그렇게 됐죠. 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1900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여성과학자들이 미국 여성과학자들이 나오게 되죠.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다 있는데 제가 모든 나라를 케이스 스타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74년에 드디어 남극기지 수석 연구원이 생기고요. 또 이 연구원분이 또 월동까지 있습니다. 같은 분이죠. 메리 앨리스 맥킨이라는 분이. 그리고 또 남극점에서 또 이분이 또 4년 후에 또 남극점에서 처음 또 월동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그 굉장히 가서 잘 하셨기 때문에 계속 줄줄이 갈 수 있었던 거죠. 물고 이제 또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또 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같은 분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미국이 굉장히 50년대, 60년대부터 여성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극에 진출해서 연구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0년대까지 못 갔다는 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과히 늦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가는 숫자를 볼 때요. 제가 한번 또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은 특히 여의사들이 그 남극에 가서 1년을 많이 합니다. 그 월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남극 그 점, 여기 남극점은 굉장히 추워요. 또 따뜻할 때가 영하 25도고요. 7월 달에는 영하 60도까지 내려가고 그 체감 온도가 11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나게 추울 때죠. 근데 이분이 이 기지에서 유일한 의사였어요. 근데 월동을 하는 도중에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겨울에는 비행기가 데리러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깜깜하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24시간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영하 60도인데 비행기가 착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옵시를 자기가 자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조수가 없잖아요. 조수가. 그래서 그 용접공, 대강공 이런 사람들 훈련을 시켜서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옵시를 해갖고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이제 조직 검사 그 사진을 스캔을 떠서 사진을 보내갖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완전 캔서로
이제 판정이 나서 이제 약물 투여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와서 파라슈트 낙하산에다가 약물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공중 낙하해갖고 약물 투여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 여자가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월동을 다 마치고 좀 이른 봄에 그때 비행기가 굉장히 여기 온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 여자가 곧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 뭐 그 당시에 신문에 나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어. 갖다 또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여자가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수술 받고 좀 이제 많이 좋아져서 남극에 또 몇 번 갔는데 결국은 2009년에 재발을 해서 죽었죠. 죽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극을 갔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남극을 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그 이전에 있는 여성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전폭적인 그 지지를 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이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 이 여자의 그 어떤 투지라든가. 그러면은 한국에 최초로 남극을 밟은 한국 여성은 누구일까요? 예, 최초로 월동한 여성은 1997년 이명주라고 여성 의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0년에 월동을 했는데 저는 이 두 분한테 감사하게 여겨요. 만약에 이분들이 월동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크게 생겼다던가 그러면 아마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언제 갔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무난하게, 무사하게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은 아주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분은 남성들이 너무 배타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사로 생각을 안 하고 여성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의무실에는 안 찾아온대, 의무실에. 그리고 6개월, 왕따를 당한 거죠. 그 6개월 동안에 자기가 너무나 외로웠다. 근데 이분도 또 책을 썼죠. 갔다 오면 다 책을 쓰고 싶은가 봐요. 예, 그래서 여자가 이 제목이 타이틀이 이 같이 월동했던 남성 대원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여자가 남극에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못 돌아와서 고생해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겨우 이제 인정을 해줄까 말까 하고 전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세종기지에 그 여성을 위한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여성 전용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그때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불편을 했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럼 옷도 굉장히 두껍게 입는데 그거 이제 뭐 생리적인 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그게 완전히 눈벌판이면 뭐 가릴 만한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멀리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막 움직여서 보니까 옆에서 물개가 으르렁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앞에 고무보트가 없던 고무보트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일본은 저희보다 사실 굉장히 70년 정도가 앞선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남극 지역의 원초 서명국이고요. 근데 남극에서 일본 여성 과학자들의 모습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국립남극연구소에 갔는데도 거기 정직원의 여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전에 부대장의 여성이 월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없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장이 보면 영어를 못했대요. 근데 이 부대장의 여성은 영어를 잘해서 그 세종기지 주변에 7개국의 나라가 있거든요. 약간 좀 외교관 역할을 했나 봐요. 좀 그랬더니 대바라지고 좀 그랬다. 뭐 그래서 소위 좀 밉보였다. 그래서 굉장히 본국에 돌아가서 평가를 나쁘게 줬다. 모르겠어요. 진실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남성 우위의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